서병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방위비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미군 철수에 관한 또는 뭐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방위비 문제는 최소한 대한민국은 그 방위비 문제 안에서는 당분간 좀 생각을 안 하는 게 낫다.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말씀들을 자주 드렸는데, 조나 웰턴이라는 사람이 일본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건 일본을 위한 전방 배치를 한 거고, 한국은 어떻게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버티게 되면 기존의 동결이나 우리 대통령이 제시한 1조 3천억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미사일 사거리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으니까, 협정들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국방을 위한 뭐 무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릴 거고, 구축함이라든지 뭐 경항모, 중항모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 이런 거에도 미국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로얄티라든지 뭐 부품 수출이라든지 제휴 생산 같은 걸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군사적인 교류가 확장이 되고, 또 우리가 미사일 기술과 더불어 위성 감시 기술을 올려놓게 되면 그 기술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는 사실상 미국이거든. 한반도 주변에서 저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이거를 지소미아 통해서 미국에 전달되게 되면 늘 걱정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그 최첨단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그런 식으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입장이 간다는 거죠. 왜? 미국이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해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아무리 방공사령부라든지 관련된 레이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한국처럼 활용하고자 해도 일본이 갖고 있는 시설과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는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중과 러시아와 미국이 군사적인 갈등 대립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될수록 한국의 위치나 한국의 정보를 더더욱 필요로 하는 일종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1조 3천억 제안한 것도 5년 안에 1조 3천억으로 올려준다는 거거든. 이게 5년 후까지 1조 3천억까지 조금씩 올려주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다시 협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당장 트럼프는 안 돼, 내년에 바로 50억 불 내놔야 돼, 그거 안 하면 미군들 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뺄라면 빼고, 차라리 그 돈 주느니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하는 거 훨씬 낫겠어 라는 태도로 이제 완전히 이게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현무 진짜 짱이더라고요. 네. 제가 현무부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 지금 이제 우리 현무의 800km 사거리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고체 로켓이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개발만 된다고 치면, 사실상 한반도가 가진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와 미사일 파괴력을 가지고 거의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한반도의 눈치를 오히려 봐야 될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네. 남의 나라에 있는 미사일 갖고 니들이 시비 걸 일 아니잖아. 우리도 이만큼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까운 위치 안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가 분산되어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밀집도나 어떤 공격에 대한 게 어떤 만일의 사태가 생겼을 때 입힐 수 있는 데미지의 양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 와중에
넘쳐나는 핵 연료봉을 가지고 우리가 재처리 기술까지만 추가로 습득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핵을 만들지 않아도요. 재처리를 할 수 있는 협약만 얻어낸다고 치면 한국은 글쎄요. 짧으면 뭐 1개월, 길게 봐도 3개월 안에 얼마든지 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원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정치적인 요건을 다 보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독일에 있는 미군들이 이제 철수를 시킨다고 해요. 독일에서 철수를 시켜가지고 벨기에로 보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굳이 이 정해진 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지키고 있으면서 많은 인원을 이용할 게 아니라 핵심적인 타격 능력을 가진 전략 부대를 필요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배치를 하고 또 그러한 배치를 통해 갖고 상대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한 몇만 들어갈 수 있는 기지도 줘야 되고 PX도 줘야 되고 뭐 공군 기지도 해야 되고 레이더 기지 들어오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자 본토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슨 유사시 사태가 생겨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새로운 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초음속의 수송기나 수송 수단을 통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출발하면 지구 어디든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러한 수상수단이 있다. 그게 우리 우주군이 운영할 거다라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은 줄이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약점을 찌를 수 있는 지역에 우리는 아무 때나 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군이 이제 유럽에서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군대를 빼오게 되면 다음번에 들어갈 국가는 예전에 독일이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독일에 간 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러시아의 턱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불가리아라든지 터키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정말 의외의 장소에 미군이 기동훈련처럼 딱 나타났다가 군사기지 딱 차려놨다가 바로 보름도 안 돼서 걷어서 딱 옮겨갖고 다른 데다 또 새롭게 차리는 뭐 이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전략들을 이제 앞으로 미군의 군사 배치 계획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환 배치예요? 그렇죠. 이러한 순환 배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병력들을 간소화하고 모든 부대 편제를 이동이 편안하게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이제 각 부대별로서의 미션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둔군인데 6개월 후에는 아프리카 주둔군이 될 수 있고 또 6개월 후에는 벨기에 주둔군이 될 수 있고 또 그 6개월 후에는 뭐 남미, 베네수엘라, 브라질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병력들을 꾸준하게 돌리는 방식, 순환 배치의 유연성을 가지고 앞으로 군사 전략을 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차기에 혹시라도 나는 그렇게는 안 믿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방부의 배치 전략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유연하고 상대방 국가에 대한 위협이 크거든. 언제나 미국은 정해진 지역에 정해진 미군 기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야전 부대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가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현대전은 어차피 보병전이 이제 사라져요. 과거에는 육군끼리 붙어가지고 사생결단을 낸 다음에 상대방 수도에다가 국기를 꽂아야 이 전쟁이 끝나는 지상군 위주의 전쟁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미국에 앉아서 수송기로 드론만 보내놓고 미국에서 전자게임 하듯이 위성 조작을 통해 가지고 폭격하고 항공하고 뭐 암살하고 싶으면 암살도 하고
테러 조직 응징한다는 핑계하에 이런 것들을 다 원격으로 할 수 있고 기동 타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지상군이 필요한 시점에는 언제든지 바로 투입할 수 있고 투입 직전까지 원거리 무기를 통해서 또는 무인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켜서 아군의 희생 없이 종전을 마무리 질 수 있는 이러한 체제들을 미국이 무기 체제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병력 배치라든지 전술 자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또 이걸 해야 트럼프가 짭짤하게 우주군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마하 10에서 20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싣고 움직이는 수송기가 나와 보잉에서 벌써 그러한 기술들이 완성되고 CJ 비행기가 이미 선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하 25 날아가면 2시간 안에 지구촌 어디든 간다니까. 보잉? 보잉이 이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외계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와 관련된 이제 음모론에 대한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했던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우주군의 어떤 형성 원리에 대해서는 이걸 보게 되게끔 만들겠지만 어찌 됐거나 이제 전쟁의 양상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상군이 필요 없는 입장에서 한국에다가 지상군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23,000이라 그러면 23,000명이 이 12개월 내내 있을 가능성은 실제로 아예 없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은 한 12,000명도 안 있을 거고요. 맞아. 네. 가장 많았던 미군이 이제 23,000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가장 많았던 시기에 비해서 약 3분의 1 아니면 그 이상으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